안희정 지사,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의 언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과거 정치의 냄새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김덕영 씨 보좌관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3당 합당 전이에요. 민주당, 그래도, 통일민주당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김덕영 씨가 YS의 대표적인 가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군을 위해 그 충성하는 이런 가신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안희정 지지자들이 상당히 예의가 발라요. 네. 한 명도 안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뭐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진 않아요. 근데 대체로 좀 바로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항의했던 글들을 보면 용어가 주군이니 가신이니 적자니 막 이런 네. 그 보수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지 정치인이 쓰는 용어를 아무래도 계속 답습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 삼김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해가 되네요. 난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옆에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약간 더 잘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장자고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생각했는데 감성적인 측면으로도 또 그런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근데 충청도가 네. 저는 지역 정치의 영향도 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안 지사가 국회를 안 거치고 이제 그 충청도에서만 지역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양반이 어르신 깍듯한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문화적 충돌을 안 느끼고 거기서 지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앙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 득달 같은 신자파들과 이 문화적 충돌을 느끼면서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쏙 간다, 진짜. 역대 그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 그 사실 진보 진영은 민주 진보 진영은 주로 이제 도시 쪽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 보수파들은 주로 농촌을 휘어잡았단 말이에요. 여촌야도였죠. 여촌야도 구도인데 그거하고도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역설적으로. 왜 그런가 몰라요. 오히려 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이제 우리 희정이 어르신들이 그러는 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화가 몸에 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친노 중에 어떤 분이 경상도에서 이제 몇 번 떨어지셔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예의가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등 문화가 친노는 사실 우리는 그렇죠. 다 밥값 내는 문화이기 N분의 때문에 1이지. 누구한테 맞담배 피고. 신세도 안 지고 아쉬운 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문화인데 이제 이런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제 내려서 땅바닥에 이렇게 큰 절을 해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구태 문화라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안 지사는 그게 편할 수 있죠. 자기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문화적 갈등이 좀 그 문재인 지지자와 안 지사 사이에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안희정 지사 이야기 나와서 뭐 저희도 뭐 여기서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또 요즘 토론회에서 계속 저 2015년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서 특히 이제 뭐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김종인 전 의원 탈당하고 나간 거, 이걸 왜 잡지 않았냐, 아니면 왜 그 사람들 품지 못했냐, 이런 걸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교수님 견해 궁금해요. 근데 안 지사가 2012년 12월 15일 날 그 안철수의 탈당은 잘못됐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윤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안철수 탈당을 놓고 모두가 문재인 체제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체제로 똘똘 뭉쳐야 된다.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의사결정 구조는 없다. 그건 언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2015년.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딱 보면
너무 정론이잖아요. 예. 맞는 말이네. 그래서 안철수 탈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결과가 있었고요. 또 손학규도 아주 강도 높게 연일 비판을 해가지고 정치하지 3일 내내 말아라. 비판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걸핏하면 당을 버리고 하는 철새 정치인이다.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럼 뭐야? 그럼 양비론이야?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비판하고 그걸 또 막지 못한 문재인도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종인에게는 남의 당을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 좀 어르신한테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모두 비판을 했어요. 나갈 때. 왜? 그럼 뭐가 다른 거죠? 그 비판한 거와 지금 문재인 대표 그 통합의 근데 리더십 저거다. 저는 안 지사가 그 비판을 한 게 내가 평소 알던 안 지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사람은 자연스럽잖아요. 진짜 정당 정치인이고 자기가 이제 제가 안희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2012년인가요? 언제였죠? 그 아니다. 그 2008년. 2008년 이제 처음으로 정치 재개하려고 예, 최고위원 출마했잖아. 최고위원도 그때 최고위원 되기 전인가? 최고위원도 되고 이랬는데 이제 지역구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공천 박재승? 탈락했죠. 예, 예. 그 공천위원장한테 예. 이제 뇌물 뭐 전력 이런 거 예, 다 예. 탈락시켰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알못들의 행태라고 봐요. 예. 왜냐면 아니 옛날에 정치자금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 네. 그 공적인 일로 해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 외부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공천을 안 주고 저는 정말 이런 정당 정치 행태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 아마 친노 배제의 수단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승복하는 네. 탈당 안 하고 참 안희정 오래 기다렸는데 대단하다가 이 사람이 인내심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감동적인 장면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과 일관된 행동을 해왔고 이 안철수를 비판하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끌어내리냐. 그 탄핵이란 절차를 밟든지. 그리고 그 안철수한테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을 해결하지 왜 탈당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이걸 소집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부터 탈당하려고 그 문재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네. 요구했다는 게 기자들의 관측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이 민주당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안철수한테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철수가 새누리당으로 갔으면 박근혜 이후 정말 안정된 차기가 됐고 안철수 정도면 나도 찍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혁신시켰을 텐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에 후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려고 일로 온 거거든요. 맞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안 맞는 옷이니까 이제 나간 거고 또 땅 짚고 헤엄치려고 호남의 지지 기반을 만든 거거든요. 진짜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사실 제가 작년 4월 20일 날 새날에서 박근혜 탄핵을 예측하면서 안철수가 뜰까봐 제가 걱정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나는 안철수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온건하게 갈 줄 알았어요. 문재인보다도. 그래서 새누리표를 다 흡수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호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강경하게 이재명처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폭망한 거예요, 안철수는. 아, 그거 진짜 그러네. 그래서 안철수는 내 얘기만 들으면 정말 회생할 길이 있어요. 이번엔 제발 내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희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안희정은 정말 정당 정치의 기본을 걸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닐 거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할 것도 아닐 거고 왜 이럴까? 결국 선거 전략 때문이 아닌가? 네. 최근에 영입해간 분이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고 네네. 이걸 또 본인이 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받아들일 때는 제가 이제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렴풋이 느낀 건데 아, 이 사람이 이걸 치고 나오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다 얘기 들어주고 선의로 하면 다 대화가 되는데 뭐가 어렵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충청도에서 통하는 걸 중앙정치에서 통한다고 오해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선거 전략과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좀 안희정답게 논리적으로 했으면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봐요, 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링컨을 갖다 댔어. 링컨 기념관 가보세요. 노무현이 저리 가라고 분열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양반인 게 거기 국회의원들, 언론들 뭐 링컨을요 거의 동물로 그려놓고 그 정통 일간지에 예. 그렇게 엄청 밟혔더라고요. 그런 얘기 말도 안- 들었어요. 노무현은 저리 가라로 분열의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링컨은 죽지 않았으면은 실패했을 거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고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링컨이 뭐 했습니까? 남북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은 뭐냐면 오늘날은 물론 전쟁까지 갈 일은 없죠. 그러나 손을 잡아서는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반헌법적 세력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름은 인정해야 돼. 근데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사람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당도 인정해. 왜냐면 이 사람들이 혁명한다는 말만 없으면, 그러니까 무력 혁명한다는 말만 공산당 강령에 없으면 이태리에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혁에 동의한다면 이게 말장난이죠. 네, 박근혜 하나만 하는 탄핵에도 얘기야.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헌법 세력이고 어. 민주주의 위의 세력이기 때문에 수를 줄어들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책무다. 그럼요. 이런데 여기다가 대연정 얘기를 해서 먹이를 던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역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주의자가 역선택을 즐기는 것 아니고는 너무나 모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안희정 스탠스는 민주주의자를 자처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배반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너무나 그 배반적인 게 제가 이제 안 지사한테 그동안에는 애정을 가지고 쭉 글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에게 대해 애정을 가지고 쭉 썼지만 무시당했듯이 이제 안희정한테도 애정을 가지고 썼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정체성과 싸우지 마라라는 거였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이 뭐야? 친노 정치. 그다음에 정당 정치, 민주주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 그렇게 단견적이 아니 그 국회의원도 참여정부 5년을 쉬고 국회의원 4년을 쉬었던 사람이 왜 대선을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올해 그냥 쇼부를 치려고 그러는지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진짜로 저는, 지금 차차기가 아니라 차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표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저는 결국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외부의 지지 기반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지 기반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 그런 지금도 걱정이 들어요. 지금 안희정 지사의 행보, 언행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팽개쳐놓고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체 뭐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희정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그런, 중원을 문재인이 탄탄하게 잡고 있고 또 왼쪽 날개를 이재명이 탄탄하게 잡고 있으니까 그 빈 곳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저는 우리가 알던 안희정이 아니라는 안 거지. 지사가 정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현역 의원 중에 친문 캠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의원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제가 문재인 전략에서 얘기하겠지만 문재인은 이번에도 구자파예요. 정책이. 그러면 안희정이 얼마든지 신자파 정책으로 파고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책이 없으니까 네. 반문들을 데려다가 지금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중도를 공격해서 얼마든지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대연정하겠다 해서 불러들이는 것과 자기가 정책을 얘기해서 그 정책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과는 같은 외부 사람이라도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중원 거기서- 싸움을 했었어야 된다. 네, 중원 싸움. 네. 왜냐면 문 대표의 전략이 굉장히 그 좌로 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정책 가지고도 싸워서 문 대표 지지자 중에서도 이탈시킬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보는데 아예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밖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게 이게요, 나중에는 민주당한테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정당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럼 얘기- 정체성이 안 맞는 로열티가 사람을 없는 데려왔어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은 굉장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가상의 로열티 시뮬레이션 없는 같은 거야. 거예요, 그게. 로열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게 사람들은 아직 정계 개편이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도 안 나오겠다고 하니 그런 가운데서 대안이 없는 가운데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지 이 지지도가 영원히 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거품이거든요. 저는 일부 거품이 들어가 네, 있죠. 거품으로 보는 게 과연 저 사람들 중에 안희정 지사를 끝까지 지지할 핵심 코어 지지층은 몇 프로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5%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간 뜨내기 손님들처럼 그냥 잠시 붙어 있는 거야. 일종의 가상현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안희정 개인에 대한 호감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잘생겼고 네. 품성이 또 좋잖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알못들은 특히 그 안희정 개인에 대한 호감은 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게 맞아요. 대통령을 하면서까지 지지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당 지지자 다수를 배반하고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본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냐? 상당히 불안해지죠. 그쵸. 일단 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주변의 친구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근데 지금 안희정 캠프에 누가 가 있냐면은 변재일 의원이 가 있는데 변재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그 비례대표 셀프 공천 논란 때 문재인 전 대표가 한마디만 했어도 그 논란이 안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 서운하게 한 거,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 그 우리 버스 위에서 내려와라, 이 논란을 일으킨 싸가지 있는 친노들은 안희정 쪽에 다 있고, 그러면은 뭐, 싸가지 없는 친노들은 다 문재인 쪽에 있다는 건가?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그 어떤 단초를 만들었던 염동연 씨도 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누구냐면 정준호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 이병환 실장하고 전 실장하고 같이 지지 선언했는데 정준호 이 사람이 강기정 눈물의 그 강기정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눈물의 퇴장을 했던 강기정 탈락한 광주 북구 거기다 공천을 줬더니 거기 공천 줬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불출마하라면서 염동연 그때 우리가 뭐 듣기로는 염동연 씨가 꽂았다. 삼보일배 했던 네, 사람 삼보일배. 맞아요. 문재인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엄청 의미가 없어 이런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 캠프에 가 있어요. 자, 근데 싸가지 있는 친노 이런 표현은 솔직히 이거 당에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공갈 발언보다 저는 더 나쁘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정청래 의원은 한 사람에게 한 거지만 이 싸가지 친노 이거는 정말 친노 불특정 다수에게 다수. 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주승용 의원은요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정말 최고위 사퇴할 거냐 그랬더니 미쳤냐고 내가 왜 사퇴하냐고 얼마나 힘들게 됐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협박만 하는 거지 안 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그 징계를 받았으면 이거는 훨씬 더 저는 그 파장이 크지 않나. 자, 우리 일견 최근 사례로 하면 손혜원 의원이 이제 모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해가지고 그 문재인 캠프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홍보위원이죠.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박영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어. 저는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정치. 근데 이제 안희정에 대한 호감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정치가 서로 비판하고 네거티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 이 파지티브. 그게 정말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잘하는구나. 역시 우리 희정이 막 이랬는데 그다음에 점점 가면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네. 계속 네거티브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반문 당해서 정말 그야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정당 정치에 해가 됐던 사람들을 해당 분자들을 싹 다 모아서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친노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무 지금 대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 너무 잘못 가고 있다. 그 그렇죠. 초기에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알았던 안희정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호감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선거 전략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이해찬 의원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헷가닥? 선거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멀쩡하던 다 사람도 헷가닥한다고. 맛이가. 안희정도 그 케이스로 봐야 되나? 헷가닥한 건가? 제가 잘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나도 되게 의아하고 저게 정치공학적인 행동인지. 왜냐면 내가 아는 안희정은 정치공학적으로 행동 안 할 것 같아서 나도 선의를 진짜 믿었고 이 사람이 대연정도 정말 선의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안희정이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가니까 그 호랑이 위에 한번 올라타면은 네. 내가 여기서 표 벌기 위해서 영업 열심히 안 하면은 동지들을 배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념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달리게 되는 게 근데 아닌가. 나는 박원순 시장을 보면 정말 몇 번 잘못 나갔지만 딱 지지도 추락하면서 본인이 딱 알았잖아요. 네, 본인으로 돌아왔잖아요. 정무 감각 정말 뛰어난 지지였어요. 나는 박원순 시장 정말 존경하고 이분은 차기 예약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룰 이런 것 때문에 사임하는 게 아니다. 당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정치인은 이렇게 길게 보고 정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요 명분 싸움이고 왜 노무현이 아직도 노무현이냐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근데 명분 그게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늘 그런 명분 거예요. 있는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모든 정치인에게 정동영도 제가 2007년 대선에 책을 하나 써서 줬고 네, 그러셨죠. 2012년에 문재인도 책을 하나 써서 줬고 안철수도 내가 그 책이 안철수에 대한 것도 있고 안희정도 내 애정으로 글을 쓰는데 이걸 여태까지 따랐던 사람이 노무현 하나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욕심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늘 국민이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욕심이 없고 자기도 전략 마인드가 있고 명분 있는 정치를 하니까 유일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경청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냥 열심히 가만히 듣고 있어. 그게 경청이 아니에요. 아니지. 경청이라는 거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수용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주는 게 경청인 거예요. 근데 뭐 논쟁할 수도 있죠. 네,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논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후보 사퇴해라. 경선 다시 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얼마나 역적이었어요. 역적이었겠어요. 노사모들한테. 근데 그때 제가 노사모들한테 또 감동받았던 건 저를 막 한쪽에서 욕하니까 조기숙 교수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다. 다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러고 노사모 내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가 노사모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나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노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저를 청와대라 불러가서 당신이 당선시켰으니까 책임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퇴하래서 사퇴해서 다니라 해서 됐잖아. 그러니까 책임져.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평소 알던 안 지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사람은 자연스럽잖아요. 진짜 정당 정치인이고 자기가 이제 제가 안희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2012년인가요? 언제였죠? 그 2008년. 2008년 이제 처음으로 정치 재개하려고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그때 최고위원 되기 전인가 최고위원도 되고 이랬는데 이제 지역구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공천 박재승? 탈락했죠. 네, 예. 그 공천위원장한테 예. 이제 뇌물 뭐 전력 예, 이런 거 다 예. 탈락시켰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알못들의 행태라고 봐요. 예. 왜냐면 아니 옛날에 정치자금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공적인 일로 해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 외부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공천을 안 주고 저는 정말 이런 정당 정치 행태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 아마 친노 배제의 수단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승복하는 네. 탈당 안 하고 참 안희정 오래 기다렸는데 대단하다가 이 사람이 인내심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감동적인 장면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과 일관된 행동을 해왔고 이 안철수를 비판하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끌어내리냐. 그 탄핵이란 절차를 밟든지. 그리고 그 안철수한테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을 해결하지 왜 탈당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이걸 소집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부터 탈당하려고 그 문재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네. 요구했다는 게 기자들의 관측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그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이 민주당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안철수한테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철수가 새누리당으로 갔으면 박근혜 이후 정말 안정된 차기가 됐고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또 요즘 토론회에서 계속 저 2015년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서 특히 이제 뭐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김종인 전 의원 탈당하고 나간 거, 이걸 왜 잡지 않았냐, 아니면 왜 그 사람들 품지 못했냐, 이런 걸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교수님 견해 궁금해요. 근데 안 지사가 2012년 12월 15일 날 그 안철수의 탈당은 잘못됐다 이런 인터뷰를 네. 한 게 있는데 우리 윤 선생님 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안철수 탈당을 놓고 모두가 문재인 체제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체제로 똘똘 뭉쳐야 된다.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의사결정 구조는 없다. 그건 언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2015년. 얘기한 겁니다. 아. 예. 지금 딱 보면 너무 정론이잖아요. 예. 맞는 말이네? 그래서 안철수 탈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손학규도 아주 강도 높게 연일 비판을 해가지고 정치하지 3일 내내 말았죠. 비판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걸핏하면 당을 버리고 하는 철새 정치인이다.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럼 뭐야? 그럼 양비론이야?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비판하고 그걸 또 막지 못한 문재인도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종인에게는 남의 당을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 좀 어르신한테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모두 비판을 했어요. 나갈 때. 왜? 그럼 뭐가 다른 거죠? 그 비판한 거와 지금 문재인 대표 그 통합의 근데 리더십 부족하다. 저는 안 지사가 그 비판을 한 게 내가 안철수 정도면 나도 찍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혁신시켰을 텐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에 후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려고 일로 온 거거든요. 맞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안 맞는 옷이니까 이제 나간 거고 또 땅 짚고 헤엄치려고 호남의 지지 기반을 만든 거거든요. 진짜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사실 제가 작년 4월 20일 날 새날에서 박근혜 탄핵을 예측하면서 안철수가 뜰까봐 제가 걱정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나는 안철수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온건하게 갈 줄 알았어요. 문재인보다도. 그래서 새누리표를 다 흡수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호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강경하게 이재명처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폭망한 거예요, 안철수는. 아, 그거 진짜 그러네. 그래서 안철수는 내 얘기만 들으면 정말 회생할 길이 있어요. 이번엔 제발 내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희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안희정은 정말 정당 정치의 기본을 걸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닐 거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할 것도 아닐 거고 왜 이럴까? 결국 선거 전략 때문이 아닌가? 네. 최근에 영입해간 분이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고 네네. 이걸 또 본인이 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받아들일 때는 제가 이제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렴풋이 느낀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치고 나오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다 얘기 들어주고 선의로 하면 다 대화가 되는데 뭐가 어렵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청도에서 통하는 걸 중앙정치에서 통한다고 오해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의 언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과거 정치의 냄새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김덕영 씨 보좌관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3당 합당 전이에요. 민주당 그래도 통일민주당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김덕영 씨가 YS의 대표적인 가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군을 위해 그 충성하는 이런 가신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안희정 지지자들이 상당히 예의가 발라요. 네. 한 명도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뭐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진 않아요. 근데 대체로 좀 바로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항의했던 글들을 보면 용어가 주군이니 가신이니 적자니 막 이런 네. 그 보수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정치인이 쓰는 용어를 아무래도 계속 답습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 삼김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해가 되네요. 난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옆에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약간 더 잘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네.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장자고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그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생각했는데 감성적인 측면으로도 또 그런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근데 충청도가 저는 지역 정치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안 지사가 국회를 안 거치고 이제 그 충청도에서만 지역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양반이 어르신 깍듯한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문화적 충돌을 안 느끼고 거기서 지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앙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 득달 같은 신자파들과 이 문화적 충돌을 느끼면서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쏙 간다, 진짜. 역대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 그 사실 진보 진영은 민주 진보 진영은 주로 이제 도시 쪽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 보수파들은 주로 농촌을 휘어잡았단 말이에요. 여촌야도였죠. 여촌야도 구도인데 그거하고도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역설적으로. 왜 그런가 몰라요. 오히려 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이제 우리 희정이 어르신들이 그러는 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화가 몸에 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친노 중에 어떤 분이 경상도에서 이제 몇 번 떨어지셔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예의가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등 문화가 친노는 사실 우리는 다 밥값 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담배 피고 신세도 안 지고 아쉬운 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문화인데 이제 이런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제 내려서 땅바닥에 이렇게 큰 절을 해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구태 문화라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안 지사는 그게 편할 수 있죠. 자기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문화적 갈등이 좀 그 문재인 지지자와 안 지사 사이에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안희정 지사 이야기 나와서 뭐 저희도 뭐 여기서 여러